및 탈당 권유 사태 진실입니다. 제목은. 네, 이런 기사 떴는데 보니까 기자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조원진 당원권 정지 13개월 먹었어요? 13개월? 13개월? 그 대변인인데 대변이 탈당 권유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희재와 정미용 네. 여기 당원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여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미스테리에 빠졌어요. 이 기사를 보고서 이상하다. 그래도 원내 유일한 원내인데 그렇죠. 네. 이런 취급을 당하면 들어서 탈당을 하겠는데 나 같으면 이런 당에 미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계 불복 소송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싸 이때 나오고 그냥 저 같으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텐데 이 당에 굉장히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원진이 그 대선 자금 1억 낸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어있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긴 게요. 1억을 빌려줬거든 당에다가.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제명의 명분이 없대요. 이게 지금 현재 핫한 이슈예요. 네, 정원진 의원 다음에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겠어요, 진짜. 징계 사유가 딱히 없고 당원 당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원 당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거든요. 당에 있나 봐요. 네,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은 박사모 파가 있고요. 네. 조원진 파가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그 와중에 치열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사모 파면은 뭐 그 구속된 정광용 그쪽 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굉장히 마이너한 정치 이슈를 잘 빼고 계시는데 탄기국 그 개파겠죠. 예. 네네. 그 탄기국 개파면은 정미용이나 변희재 같은 사람도 그쪽 파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또 아니니까요? 일단 또 조원진 파로 보여요. 이게 진짜 되게 알기 어려운데 이 콩가루 사연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모 파의 주장을 따르면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네. 대표로 추대하기로 다 미락을 맺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광용 박사모 출신이죠. 정광용 사무총장인 정광용이 조원진을 깜짝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그러졌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류들은 조원진을 싫어하는데 명망가라고 데려와서 지 맘대로 막 흔들어 버린 거죠. 정광용이요? 그러면은 정광용이 조원진이랑 친한 거네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얼마 전에 보니까 면회도 갔던데. 그래요? 네네. 어떻게 그런 거까지 아시나 진짜. 저런 정치덕후가 진짜 없다. 네. 처음 들어봐. 조원진도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거라고 합니다.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방명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립서비스를 하고 온 건데 자기 나름에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이념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이 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빨갱이 맞네요. 네. 맞죠. 예.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 새누리당이 당대표가 정광택, 권영애 공동 대표 체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영애가 누군지 아시죠? 그 옛날 그 할복했던 안기부장 출신? 맞습니다. 네. 권영애 같은 경우는 설마 했더니 진짜 그 권영애야? 이 사람이 정당의 기웃거리를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 시도를 했습니다. 안기부장 시절에 북한에 총을 써달라는 총풍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중간에 할복을 시도했는데 뭘로 했냐면 이제 문구용 칼 있죠. 커터칼로 했어요. 아이고야. 신용만 하셨죠. 예, 신용만 한 거죠. 그때도 막 얘기가 되게 분분했다요. 지가 진짜다 아니다 얘기가 많았는데 배꼽 아래를 살짝 그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야, 굉장히 칼이 깊게 들어갔으니까 진짜 자해 시도다라고 했지만 칼로 배를 긁고 나서 변기를 깨트렸대요. 검찰 그 수사실에 있는. 변기를 깨트리면서 난동을 피운 걸로 봐서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샜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잘 전문가네요. 이 사람은 저기 프랑스 무기 로비하다가 막 걸리기도 하고 이번 탄기국 집회 때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단식을 한다고 이렇게 한 며칠 하더니 갑자기 혈당 떨어진다고 구급차를 불러서 입원을 하는 등. 예. 또 단식을 왜 해? 그 혈당 떨어지면 초콜릿을 먹으면 되는데 무슨 구급차에 실려가 그 자리에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이 권영애가 뭔 짓을 했냐면은 갑자기 대선 며칠 앞두고 당대표라는 사람이요. 누구를 지지선언했냐면 홍준표 지지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가 당이 한 번 쪼개지고 지금 또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우여곡절이 많은 당이네.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당입니다. 근데 그 정치 신세계잖아요, 여기가. 근데 정치 덕후의 신세계네. 어떻게 그런 걸 다 깨고 있어.
아니 하도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야. 코미디네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윤 소장님이 이 내용들이 기자들이 몰라요. 기자들이 아마 새누리당 출입 기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그러니까 대표님은 전원으로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를 취합해서 기사를 쓰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가 네, 지금 먼저 말씀하세요. 윤 소장님이 이거를 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 저기 변희재 씨라든가 정미용 씨 페이스북, 트위터 다 돌아다니면서 밑에 있는 댓글을 다 읽고 나서 지금 사건을 추론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거는 윤 소장님의 이 리포트가 처음입니다. 박수 한번 드려요. 와. 이 뉴스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 새누리. 우리 윤가피님이 가만 보면 정치를 좋아하시는 코드가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보다는 그건 관심 없고 엽기 코드. 네 즐거운 코드, 재미있는 코드 제가 이런 거. 변태입니다. 네. 약간 변태. 제가 지금 새누리당 홈페이지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새누리당 대변인 및 사무처 직원 임명 사실 발표. 새누리당에 대한 특정 세력의 해당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만 짤막하게만 적혀 있지. 네. 이런 내용이 없어? 수면 밑에 내용 없어. 이건 다 본인이 취재로. 야, 더군다나 그분들의 페이스북 댓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정신에 구멍 나죠. 미디어 네. 팬, 뭐 참고로 미디어 워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블로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고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하다가 미디어 팬, 미디어 치 나오면 아 뜨거워 도망가는데 제 지금은 취향이에요. 그냥 더 퍼졌다는 얘기잖아. 변태라서 그래. 뭐 하여튼 변희재 씨 주장에 따르면은 네. 이 권영애가 홍준표를 느닷없이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결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들. 이 끔찍한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새누리당 소식은 이번 주에는 이 정도만 하고 네, 다음에 네. 계속 취재해서 후속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보도 원합니다. 와, 다시 한 박수. 와, 아니, 진짜 다음 우석 소식이 진짜 저 이거 정기 코드로 만들죠. 정기 코드로. 새누리당의 오늘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정말 신세가 신세계. 제가 보기엔 다음 후속보도에서는 몇 명 죽지 않을까. 뭐 교통사고, 뭐 라면 주식사, 이런 것들 기대됩니다. 무서운 얘기. 네. 새누리당 얘기 좀 해봤고, 네. 또, 이제, 우리 또, 자박 새 중에서 또, 희한한 애들이 많잖아요. 자유당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갑자기 자유당이 마연을 해보여. 네. 새누리당보다. 그럼요. 네. 그냥 샤이한 애들이에요. 자유당이 그래도 이제 야당 생활에 적응하려고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했어요. 네. 시위한 장면들 다들 보셨겠지만, 봤죠. 짧은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쏟아져나면서 뱉은 멘트가 아우 야당 연습하시는구나. 네. 근데 또 우상호가 딱 지나가면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 특유의 느와르 썩소를 딱 날리면서 지나갔고요. 손혜원은 여기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정성 차리고. 진짜 손혜원 의원 진짜 창피해요 진짜. 페이스북, 남들은 심각한데 네, 페이스북에 올릴 동영상으로. 네. 영상을 촬영하니까 가만히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이런 반응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기도 그걸 했고요. 다 찍어 네, 놓으셨어요. 네, 우리 손혜원 좋습니다. 의원님은 네. 정말 뭐랄까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신 거고 네. 약간 그 친척 관계로 말씀드리면 나랑 친하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고모인데 네. 안 친하게 지내면 적이길 다행이다. 적이다. 우리 편이구나. 저기면 큰일 난다. 네. 그런데 진짜 이게 소도 언덕이세 비빈다고 정의당이 우르르 나오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하라고. 정의당은 야당 아닙니까? 정의당이 맞아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당명 바꿔 막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또 썩소를 미치면서 정의당 의원들 지나가 주시고요. 네. 바른정당이 우르르 지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웃지도 않고 지나가요. 웃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도 쓱 안 지나가. 보고. 맞아요.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107석이 8% 지지율이니까 두 당 0.0747%. 아니 근데 여기서 747이 만들어졌네. 유승민이 꿀릴 게 없어. 네. 우리도 8%고 쟤네도 8%인데 원래 유승민은 20명인데 8%니까 그러니까. 훨씬 잘하는 거죠. 네, 이따 여론조사 네. 브리핑하겠지만. 네. 보여주시죠. 하여튼 그날 이 시위의 결과로 이낙연 총리 인준안이 무사히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 시위한 거 진짜 많이 봤잖아요. 봤죠. 밥도 정의당도 많이 거기 했고요. 네. 단식 투쟁도 하고 몇 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지금 D 며칠 이거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리고 해봐서 그래요. 바닥에 좀 네. 깔고 저기 뭐야 마대자루 같은 거 좀 깔고 좀 네, 쓰러지고 막 아직 배가 덜 고파. 그게 아니라 아직 잘 모르겠죠. 야당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 지금 배워야 돼.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 로텐더홀 야당 시위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 시위하거나 이랬던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서 좀 좀 참고하시면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네. 그다음에 연말 같은 경우는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야당과 그 여당들이 이제 거기서 몸싸움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여당 인사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 5만 원만 주시면은 네, 5만 원만 주시면. 네, 저는 뭐 네. 여당 쪽으로 출동할게요. 그럼 몸 쓰는 쪽으로. 예, 몸 쓰는 쪽으로. 아, 네. 괜찮네요. 제가 하여튼 이 기사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로텐더홀에서 시위했다. 네. 근데 저는 또 특유의 궁금함이 있어서 얘들이 시위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사를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뭐 몇 분 동안 했다, 몇 시간 정도 했다, 뭐 하루 1박 2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한 기사에 나옵니다. 1시 40분에 시작해서 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아, 사진 찍으러 모였구나. 네, 사진 아, 찍고 그렇지. 예. 결혼식 하객처럼. 그럼 실제로는 아. 10분도 안 한 거예요. 모여서 피켓 나눠주고 그렇죠. 뭐 외치고 사진 다 찍었으면 한 그만하다. 5분에서 이렇게. 4분 했겠네. 그 10분 동안에 우리 여야당 의원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림을 만들어준 거죠. 손혜원 촬영하시고. 네, 재밌었네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 사진 가지고 왜 합성해갖고 글자 네네. 바꿔놓은 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잉여하고 싶은 날. 네. 네, 참. 뭐 자유당 뭐 더 없어요? 재밌는 거? 아니, 재밌는 거 없었습니다. 얘들이 저기 인사청문회 반대하느라고 그렇게 좋은 뉴스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네. 아, 참. 그리고 그 자유당 말고도 국민의당도 요즘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을 좀 하는데. 네, 국민의당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론도 계속 바꾸고 사드 당론도 바꾸고 그 인사청문회 협조한다고 해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지랄들을 해대고 있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로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아니고. 아니고 지도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인준투표 궁금한 게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네. 바른정당에서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대표가, 네. 대표가 자기네 한 명 빼고 다 찬성했다고 근데 그랬잖아. 20명이죠. 그럼 네. 19명이 찬성표 찍으면 국민의당 누가 배신자는 누구냐? 국민의당이 배신 때린 거잖아. 그럼 국민의당에서 한 20명 배신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거의. 정말 뻔뻔한 것도. 호남 총리 그렇게 근데 호남 올대로 얘기더니 호남 올대로 지들이 다야, 아주 그냥. 반대표 20표니까 이제 바른정당 1명에다가 국민의당 19표. 그렇죠. 네. 여러 19표 표가 나온 네, 거라고 19표. 봐야죠. 그럼 적극적으로 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여러 명의 배신자가 있는 것으로 20표가 보입니다. 맞겠다. 저기 자유한국당 한 표 들어왔잖아. 아, 네, 그렇죠. 아, 김연아 의원. 그렇죠. 아, 근데 김연아 아니 의원. 반대표가 20표였거든요. 반대표 전체가 반대표 20. 전체가 아, 찬성표는 160 몇 표였고 반대표가 20표였으니까. 어쨌든 김연아 의원은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뭐 고맙죠. 뭐 그거, 고맙긴 한데 네. 사실 김연아 의원이 예전에 새누리당 대변인 했을 때 했던 말들을 보면은 뭐 기사라든가 댓글 보면은 민주당으로 넘어오세요 여기서 공천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깨름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예, 예전에 문재인 그 전 대표 시절에 히말라야 갔을 때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비판하니까 왜 히말라야 가서 왜 정말 마음 편한 소리 한다. 아, 예, 거기서 그게 지금 그거구나. 참선하고 돌아와라. 참선하고? 애국심만 갖고 와라.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뭐 광복절 축사 논란 관련해서는 역사 왜곡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 대북 결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에는 모르세 정치 공세에만 올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애처롭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 김연아 의원이 그 바른정당에서 여러 표 찬성을 했다잖아요. 네. 그거를 김연아 의원이 찬성표 던졌다는 거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실 바른정당으로 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자기가 비례대표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냥 바른정당의 뭐 김무석이나 유승민 보는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보면 되지 네. 그거 표 한 번 던졌다고 갑자기 민주당 취급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근데 그건 못본 것 그분이 같고요. 참여정부 때 우리 부동산 정책을 좀 엄청나게 씹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뼈 갈릴 정도로 씹었어요. 그분이 왜냐면 그 건설자본이 돈을 대는 건설산업연구원을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에서 활동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해온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 같은 주장에는 꾸준히 반대오면서 네. 업계를 위한 법안들을 많이 일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건설산업연구원을 우리 그 업계에서 언론에서는 건산연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나도 이제 부동산 담당 데스크도 해봤는데 여기가 언론 많이 플레이를 해본 적 없어요.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기자들이
뭐 코멘트를 워낙 잘해주니까 항상 부동산 관련 기사는 건사년이 항상 들어가.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어깨 이익 대변하는 연구원. 그러니까 김연아 씨가 그때 박사가 이제 보통 부동산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남자애들 좀뭐 퀴퀴한 식으로 코멘트하는데 굉장히 상큼한 목소리로 말투를 하니까 떴는데. 얘기하는 건 하여튼 무조건 재벌 편이니까 저 부동산 편이에요. 재수없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러면 보수 측이 뭐 이런 건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업계 포스트에서 좀 이렇게 뭐 외모도 좀 되시고 말씀도 잘하신 분들을 매체에 잘 띄워놔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비례 꽂고 그 다음에 다시 지역구까지 가는 거 그런 패턴 잘 만들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는 사실 또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배울 것도 있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짚어가죠. 그런 걸 배운다면 여기 다 입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고시장님 정말 마음이 없는 소리 잘하시네요. 아니야, 저 김남우 씨 이낙연 총리 막 낙마설 나올 때 좋다는 이야기한다면 김남우 띄운다 다 죽었어 그랬어요. 나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저는 그리고 그런 게 돌면 저를 의미하는 루머가 많이 나올 텐데 문제는 그 루머가 대부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치 신세계 우리 멤버들은 자리 욕심 없어요. 나 말고. 저는 좀 있고. 콘텐츠 진흥원 원장. 좋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좀 잘 안 먹고 총리직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심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우리 자바국 새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바는 없나요? 우리 오늘 그러고 보니까 바 얘기는 안 했는데. 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바 뭐 없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아는 거 있는 사람 없어? 바른정당? 바른정당 아까 그 배신자 소식에 같이 짬뽕한 거예요. 지지율 근데 이제 그 8%들은 좀 비중있게 다뤄줬고요. 7%들은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섞어서. 국민의당은 그러면 저 바른정당에서 우리 한 명 빼고 다 찬성표 던졌다 했는데 국민의당이 그 뒤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배신 때렸나 봐. 네, 확실합니다. 아니라고 뭐가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날 소송해. 그리고 얘네들 국민의당 지금 김상조 뭐 또 김유정인가?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부적격이라고. 그게 김유정.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것 같아요. 김상조 교수가 부적격이라는 이유가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논문 표절, 그다음에 부정 취업. 이게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다 이게 안철수가 한 거거든요. 그렇지. 훨씬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러네. 위장 전입 이거 했죠. 그렇지. 다운 계약서는 그러니까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안철수의 다운 계약서는 서당동 재개발지역에 딱지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진짜 투기야. 매매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고, 그냥 두 건이에요. 전 잠깐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가장 어이없던 질문이 남편의 명성을 이용해서 부인이 특혜를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남편이 갖고 있는 명성이 재벌 저격수인데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으로 지난 9년간 무슨 그러니까 명성은 아니고 무서워서 특혜를 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위장 전입이란 것도 그 부인 치료하느라고 그랬죠. 이제 주소 옮겼다. 항암 치료. 그러니까 위장 전입은 실제 거주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표절 같은 경우도 그게 원래 자기 표절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썼던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논문에 참고 표기 없이 썼다는 거거든. 이게 요즘 기준이지, 요즘 기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었던 거야. 이게 언제 문제가 된 줄 알아? 참여정부 때. 그때 김병준 총리를 조직하라고 교육부총리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거 조직이라고 자기 표절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2008년도에 이제 기준을 만든 거야. 네, 여러 가지 표절 같은 기준이 그때 나왔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거랑은 또 조금 본질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논문은 자기 논문을 또 자기 논문에다가 표절한 게 아니고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거예요. 그러면은 권장상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지금 학자들이
다들 그거 보다가 분노한 이유가 논문을 또 새로운 논문을 쓴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내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다가 게재한 건데 그게 왜 표절이냐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학술지 수준도 아니고 그 일종의 논문 게재라기보다는 기고 형태. 그렇죠. 예, 그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예전에 내가 한번 썼던 거는 내가 다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 이거는. 되냐고. 그래서 그 에이. 이거 관련해서는 그 한인섭 그 네, 서울대 잘 접합 정리해 주셨어요. 네. 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 나도 뭐 블로그에 쓴 거, 저기 뭐야, 페이스북에 쓴 걸 트위터에 옮기고 막 그러는데, 그럼 뭐 표절인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럼 안 되지. 이거 잘 표절이에요. 뭐, 죄송합니다. 인용 표시라든가. 그래서 뭐 윤갑이 페이스북에서 윤갑이가 올린. 아 그리고 진짜 아니 국민의당이 지금 그걸 시비를 거니까 지금 하는 얘기잖아. 그 부인 특혜. 그러니까. 아니 이 특혜 같은 경우도 봐봐 김상조 교수 그러니까 후보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전교사 자격증 있잖아. 해가지고 교사를 11년이나 하다가 네. 육아 때문에 그야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단. 경력 단절. 단절녀야 경단녀. 단절이요. 격리단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가서 2년 살고 영국 가서 2년 살고 토익 900점. 아니 이런 고퀄의 인재를 학교가 기간제 교사로 썼어. 야 이거 학교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무슨 특혜야? 아니, 저는 더 열받는 게 기간제 교사 세월호 사건 때 그 순직 처리하는 거에 지라지 막 저 반대하는 인간들이 예? 이런 사람이 기간제 교사 됐다고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당에서 문제 삼는 게 이제 웃기는 게 논문 표절 관련해서 안철수 논문 표절 얘기는 크게 나온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은 표절 시비고 논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이 없어서 논문 표절이 없어. 그러니까 석사학위 깨끗하네. 논문까지 해서 5편밖에 안 돼 논문이. 네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부정취업이라고 치고 그래서 얻게 된 그 취업의 퀄리티를 한번 보자고요. 이 겨우 그 훌륭한 경력 가진 분이 기간제 교사. 공립고등학교 공고에 네. 이름이 공고에 영어 강사야 기간제 교사. 150인가 180. 아 진짜 그러니까 스펙이 아깝다 진짜. 안철수의 부인은 서울대 종신 교수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학력을 이용해서 네, 1+1. 네. 이런 형편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야, 재벌 저격수라는 명성을 이용해서 기간제 교사로 월 150, 180 받는. 그래서 내가 슬프다. 추측을 해봤어요. 안철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왜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를 부적격했을까? 안철수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은 김상조 교수가 교수 시절에 안철수 쪽하고도 좀 그렇죠. 긴밀하게 지냈잖아. 예.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청문회 답변하는 거 봐봐. 사람이 약간 꼬장꼬장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기 생각 소신과 맞지 않는 이야기는 또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쓴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관계가 완전히 이제 삐졌다. 완전히 하여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 뒤끝 정치야. 가장 정확한 진단이네. 그거야. 그래서 안철수의 보복. 그렇죠. 아니 맨정신 가지고 이럴 수가 없지. 그게 그러니까 아니면. 국민의당이 지금 왜?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의당 애들이 안철수 말 안 듣지, 이제.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지. 그 안철수만- 국민의당에 아니, 있는 내부 40명의 의원 중에서도 사실 이전에 뭐 동교동계 뭐 박지원 이런 파가 있고 안철수파? 있잖아요. 혹시 있구나. 안철수파가 반대한 거 아닐까? 약간 근데 그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안철수파라고 할 수 있는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조 후보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또 해. 그래요? 박지원 전 대표도 김상조 통과해서 재벌개혁 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러니까 그냥- 국당도 지금 당론이라고는 따로 나와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걸로 하자고요. 분석도 안 돼, 걔들은. 땅의 새누리화야?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새누리당 된다, 진짜 니들. 이 이상한 그 자바국 새가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코미디만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그래서 그 여론 지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제가 여론조사 간략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기사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한국갤럽이 2일날 발표한 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브라보. 네. 박수. 이거 기록이 됐죠, 기록. 그죠? 취임 20일 만에
84%. 그 정도 높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회기되는 거 아니야? 이전까지 네, 파시즘인데 큰일 그 났네. 이전까지 최고 지지율이 김영삼 대통령 83%. 김영삼 이주시기에. 대통령은 두 차례 기록을 했는데 1993년 6월 9일 날 그리고 6월하고 9월 두 차례 이제 83%를 찍었는데 이때 왜 찍었냐면은 취임 즉시 하나회를 하나회 청산해 해체. 버렸잖아. 네. 저 네. 속전속결로 별이 하나회 수십 청산해 개가 버렸지. 떨어졌죠. 그다음에 과거사 청산을 바로 시작을 했어. 과거사 청산 시작했고 그다음에 조금 내려갈 때 또 뭘 했냐면 전격적인 금융 실명 지시. 그렇죠. 그러면서 두 차례 83%를 찍었단 아니 말이야.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83%야. 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사 우리 발표만? 그 정도가 네. 아닌. 알자회 숙청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죠. 120%막 나오는 거야. 해외 동포 20% 수입해 와야 돼 국민을. 그러니까. 근데 내 눈에 띄는 거는 부정적인 의견 네. 잘 못한다. 네. 이게 7% 나왔어. 7%? 아.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샤이 못한다가 있을 것 같아요. 샤이 못한다. 하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네, 그 중간층이 있죠. 예, 대답 없는 근데 사람. 제가 제 아버지가 저기 영남 대구 출신 영남 완전 보수고통 저 조갑제 집회도 나가시고 뭐 그런 운동화 끌고 뭐 그러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번 선거 때 장난으로 한마디 했다가 그 담배 끊는 조건으로 문재인을 처음 찍었거든요. 네. 근데 끊었어요? 아니요. 담배 피우시던데 아까. 그 문재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얼추 좀 개면적더라도 네. 뭐 뽑아놓으니까 잘하네 이럴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요 잘하니까. 7%. 셈이 나는 거지. 뉴스를 안 봐. 승질 나서. 근데 못 봐주겠는 거야. 위장적인 얘기 나니까 신나가지고 7%야. 지금 그 자한당이 딱 그런 마음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 그냥 신기록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네. 자, 사실 더 재미있는 거는 정당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예, 정당 지지율에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 50%, 네. 50% 찍었고, 자바국당은 사이좋게, 네. 국당이 9%, 1등이에요. 바당 자당이 같은 8%. 8%. 네. 정의당도 8%. 네. 9888. 진짜 9888. 9888. 네. 야, 도토리 키재가. 그래도 그 중에 국당이 치킨집 전화번호 같다. 88. 치킨집 전화번호. 88. 대리운전. 눈에 띄는 거는 앞뒤가 똑같은. 민주당이 네. 전 지역에서 1위라는 거야. TK까지요. 대구 경북에서도 34% 1위. 오. 야. 이게 그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29세 이하 49%고 30대 40대는 60%야. 60%가 넘어요. 야. 심지어 50대도 50%야. 요게 눈에 띄고 일단 자유한국당한테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 비극? TK에서도 바른정당한테 뒤졌다는 거. 브라보. 바른정당에 야, TK에서. TK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3위야, 3위. 3위. 놀랍네요. 민주당 1위, 바른정당이 2위, 놀랍네요. 자유당 3위. 이런 날이. 민주당 1위 한 거는 그런 하겠는데 바른정당 밀린 건 진짜 배 아파 죽겠네요. 지금 그 초유의 관심사인데 저도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바른정당이 한번 헤게모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은 보수의 대안으로 부상이 된다면은 자유한국당 붕괴도 아직 시간이 많지만 점쳐볼 수 있거든요. 나는 바른정당이 지금 하여튼 조금만 더 그 우리 현 정부에 좀 우호적으로 협조적인 스탠스로 나오고 하면은 충분히 새로운 보수 정당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또 자유한국당이 진짜 인사청문회 내내 우리한테 좀 뒷다리를 걸어주고 협치에서 좀 벗어나 있어준다. 그렇지. 공공의 적이 돼준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바른당에서 자유대한대로 갔던 사람들 또 또 넘어올 수 있나? 한숨. 또 새 타령 들어야 돼, 새 타령. 근데 청문회 때 바른정당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 안 될 것 같아요. 김용태 정도가 좀 그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이 자유당을 훨씬 찌질해.
그러니까 아직도 새누리당 정체성을 못 벗어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1호선 3호선 갈아타듯이 의원들이 지지를 땄으니까 해주는 거야. 카드 시스템 도입하면 교통카드처럼 할인 할인. 비난 5% 할인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놀리지 말자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연령대별 그거 보면 와, 자유한국당은 진짜 미치겠다. 29세 이하 2%, 2%. 와. 30대 4%, 2%. 40대 1%. 야, 40대 역시 대단해. 와, 미래가 없어. 2%면 100명당 2명인 건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29세 이하에서 11%예요. 바른정당이? 바른정당이 포텐이 11%야. 있네. 포텐이.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미래가 있는 거야. 바른정당이 그렇죠. 연령대별 득표 그 지지율을 보면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진짜 완전히 2%, 4%, 1%면 진짜 미래가 없잖아. 그렇죠. 바른정당이 여기서 어쨌든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 바른정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좀 밀어줘야 돼요. 네.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자한당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지지율로 보면 바른정당이 보수정당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큰 트렌드로, 충분히 큰 트렌드로 있네요. 계속 가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네. 바른정당 우리 한번 바른정당 한번 접촉해 볼까? 좋습니다. 예. 난 우리- 입당이라도 할 수 있어. 키워줄 수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협치의 그 대상으로. 그렇죠. 협치 범위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번 그 총리 인준에서도 어쨌든 협치를 해 주셨죠. 해주셨죠. 보여줬죠. 네. 예. 그래서 바른정당이 그렇죠. 고맙다는 그럼요. 있었어요. 그건 그러면 고마워요.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에피소드 친바른정당 에피소드 편으로 해서 네네. 굉장히 우리 좀 친바른정당 성향으로 좀 근데 코스프레 하면서 걱정스러운 건 방송하다 얘기하다가 결국은 흥분해갖고 또 욕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하여튼 얘기 나오기도 네, 하고. 하여튼 아니 하여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협조 잘해주면 지지율 올라간다는 그건 당연해요. 확실합니다. 아, 혹시 이번에 총리 인준 그 19표 찬성하셔갖고 혹시 지지율이 더 올랐나? 아, 확실하네. 그리고 그러네. 방금 하태경 의원 말씀하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얼마 전에 이현주 의원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문자 폭탄이 쏟아질 때가 좋을 것이다. 하루 만 개월 그때가 좋은 거다. 이 발언을 하고 나서 하태경 문자함에 기프티콘이 쏟아지시겠다. 그거 세는 게 재미래요. 요새. 기프티콘. 어머 잘하면 문자 폭탄뿐만이 아니라 기프티콘 폭탄도 쏟아진다고. 아, 네. 그럼. 커피도 먹고. 아, 좋네요. 아, 50%를 지금 지지를 민주당이 지금 사실 근데 이번뿐이 아니라 거의 꾸준히 지금 대선 거의 끝날 때쯤부터 거의 한 달 가까이 거의 그 정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아니고 우리 거야 우리 거. 안심하셔도 이제는 됩니다. 좀 그 50%의 지지를 받는 국민 둘 중에 한 명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 여당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정치를 좀 바라봐야 되나 이런 좀 고민도 좀 되는데. 네. 예. 천천히 해도 돼요. 이거를 좋을 때 고민하는 이거를 거예요. 즐기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즐기는 즐길 방법? 수 있을까? 여당 네. 여당 마인드입니다. 여당 마인드. 여당 마인드. 네. 어허. 우리가 좀 아직도 야당 마인드가 좀 젖어 있어요. 그쵸. 저는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정치 신세계 지난번 출연했을 때부터 야당을 비판한 이야기가 나올 때보다 그게 찔끔찔끔한 거. 저도 야 문자 보면 내 내가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야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대한당 얼마 전에 의원 단합회 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야당을 압박해야 된다고. 일치 단계에서 야당을 압박해야 된다고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걔는 바보가 자기들도 바보. 여야가 헷갈리는 거야. 서로 적응 못하고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여당 레토릭 배워보기 시간입니다. 여당 레토릭이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네. 여당 레토릭은 뭐냐면 여당 지지자들 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가 좀 꼴보기 싫어했던 할배들이 많이 쓰는 말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자리야. 적응은 안 되지만 그걸 좀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말투를 써야 이게 된다는 다 거죠. 야당 때문이다.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여당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 3번씩. 먼저 야당 마인드가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쓸데없이 말이 길어. 야당 진짜 말이 길어. 설명이 그리고 많구나. 설명을 해 자꾸. 그리고 되게 논리적인 거에 집착해. 근데 이 여당 레토릭은요 일축하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딱 이 말에 뱉었을 때 상대방이 입이 턱 막혀요. 너무 빡 돌아서 턱 막히는 그런 맛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것은 여당 레토릭인데 여당 좋은 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야당 탓으로 돌려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미 벌끄러운 소리들이, 문끄러운 소리들이 벌써 만들어버린 프레임이에요. 네. 모든 게 야당 탓이다. 이게 예. 다 야당 짤방도 때문이다. 돌아다니고 있죠. 오늘은 그 변형형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변형형. 네. 예. 그냥 야당이라고 하면 또 맛이 안 나요. 극렬 야당 지지자들이 앞에 좀 붙여줘야 된다. 일부 극렬 이런 거. 일부 극렬 그 야당 굉장히 논리적 네. 이성적으로 보이거든. 그리고 일단 우리 마인드가 우리는 국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름이 국가다. 예,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정을 갖고 국가라고 막 표현하고 이러잖아. 지들이 지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애국단체 있잖아요. 우리가 애국단체 이제부터. 네. 이제 우리가 애국단체고 기존에 뭐 어버이연합, 뭐 엄마부대 이런 네. 애들은 반국가 단체고요. 반국가 단체로 불러줘야 됩니다. 반정부 단체. 반정부 단체. 반정부 네. 반국가 단체. 그럼 거기 대표들은 뭡니까? 반정부 수계. 그렇죠. 잘하시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반국가 단체 수계. 수계들. 네. 그저 국가보안법 위반. 정부도 걷다가 떠넘기죠 그냥. 정부 갖다 예, 붙여줬지 뭐. 조금씩 이거 갑자기 하면 놀라니까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런 마인드를 한번 배워봅니다. 자, 우리 국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 보고 막 욕해. 그러면 야, 니들 그럴 거면 이민을 가. 북한에 가버려. 우리나라가 싫으면 북한에 가버려.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북한에 가버려. 예, 이런 말투를 좀 잘 좋다. 부탁드립니다. 야, 니들 대한민국 그럼 싫으면 제가 북한 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술자리인데 제가 그런 반국가 단체 성향이에요. 야, 진짜 요즘 문재인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 뭐 인사청문회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 장관 후보를 낼 수 있어? 말도 안 되고 진짜.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요즘 나라에 불만이 많냐 그리고 북한 가버려 아오지 탄광에 가버려 이렇게 가져야 된다 아우지 탄광. 아, 너무 오랜만에. 아니 그래도 들었다.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혼자 독설에 빠진 거 아니야 진짜? 예? 김정은이 그렇게 좋냐? 아 좋습니다 아주 의견분들 잘하시고 계시고요 재밌다. 뭔가 조금 적응이 되는 느낌이야. 말이 없어. 어디를 말고 빨리 좀 확 막히죠 그 느낌입니다 네. 아, 그리고 계속해 주시죠. 예, 야당 지지자들하고 말씨름할 때 있잖아요 야당 지지자들 그렇게 되면은 걔들하고 너무 말 섞지 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야당은 뭐하냐? 정우택이는 뭐하냐? 저런 긍정 지지자들 못 말리고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극렬 지지자. 니들 그러는 거 야당에 도움 하나도 안 돼. 니들 그러다가 천년 만년 야당질 하는 거야. 이런 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얘기하니까 무능한 야당. 그렇죠. 저 무능한 야당. 좋습니다. 요즘에 야, 그 무능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무능한 야당이 아니라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이래요, 이제. 맞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진짜. 무능하고 부패한. 네. 부패까지 얹어서 올려주는 거야.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으로. 야당이 완전체군요, 진짜. 네, 무능하고 부패한. 또 이제 야당이 뭔가 반대를 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짜. 대안 없는 비판. 대안 없는 비판. 지금도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지금 이런 멀싸먹어야지. 우리 아까 일부에서 뭐 했어. 너무 막 팽성식으로 방송했잖아. 솔직히 부끄러워해야 돼. 그거 야당스러운 거야. 아 맞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 안 오잖아요. 그럼 가뭄으로 논바닥이 떡떡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디 야당은 비판이 나고 있단 말이야. 아니 남자 6명 중에 한 명은 아예 결혼을 못 한다는데 어디 야당이 비판만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지금 마비되잖아. 걔들 때문에. 야당은 언제까지 국정 빅다리만 잡을 거냐. 뭐. 맞습니다. 나라 망치면 다 야당 지지자들 때문입니다. 네,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또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컴플렉스 갖지 말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저기 팡팡 쏴내는데 야당 국회에서 반대나 일삼고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아, 진짜. 그리고 뭐 재밌네요. 하여튼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반대를 한다. 민주당이 여당이 얘기하는데 감히 반대를 한다면 국론 분열 프레임 같은 거 팍팍 써줘야 됩니다. 국론 분열. 국론 분열 괜찮아요. 국론 분열 많이 좋다. 들어봤던 프레임이에요. 아 진짜 잠깐만. 갑자기 억울한 게 있는데. 갑자기 아니, 잠깐만. 지난번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때 인청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은 국론 분열 다 그랬죠. 프레임 응. 언론에서 나 진짜 많이 봤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걸안 왜 쓰냐고. 이번에 국론 분열은 왜 안 나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주하겠다는 대통령 일주만 있다는데 진짜 갑자기 빡 도네. 왜 국론 분열이 안 나와? 아, 발목 맞았고 말이죠. 네.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꼬리스러 잡고. 그리고 좀 진보 언론이 좀 이런 헤드라인 좀 써주세요. 정쟁으로 난리 세우는 국회, 응? 야당들 싸움에 민생이 표류한다. 야당 등살에 민생이 필요한다. 좋네. 이번에 야. 우리 저기 그 강경화
저기 또 누구야 김상조 임명해 네네. 주면은 경제 효과가 60조 이런 거 세워줘. 저는 제게서는 85조 나오던데요. 85조 85조예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맞을 거예요. 제가 아이폰을 계산봤는데 85조 나왔어요. 아이폰으로 그 야당 통과됐을 때문에 때. 인생이 표류한다는 표현은 좀 반대인데요. 예, 예.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시적으로. 그렇죠. 예. 그 BIS 전망지수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6개월 뒤에 네. 6개월 뒤에 뭐 소비자 물가라든가 소비자 경기라든가 뭐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인가 그냥 전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100이 넘어가면 잘 될 것 같고 100이 떨어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수개월 전부터 다 100이 근처 가다가 우리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전부 다 일제히 100을 뛰어넘기 시작했어요. 아, 고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말투가 좀 야당 같으시다. 너무 좋은 말씀하세요. 네. 아직도 야당만 드시네. 여당 지금 여당처럼 마인드 아직 안 돼 말씀하세요. 있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면 논리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밀어줘야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이렇게 잘하는데.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좋냐고. 여당은 대통령 바꾸니까 하늘이 맑아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냥. 맞아요. 하늘이. 눈에 딱 보이잖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영국 갔을 때, 중국 갔을 때도 그렇고, 갑자기, 중국 갔을 때는 갑자기 황사가 사라지고 맑은 해가 비쳤다. 그리고 영국 갔을 때는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다. 떠올랐다. 그럼 그게 여당 마인드예요. 그 어용 기자냐? 그럼 우리는 뭐 우리 어용 팟캐스트. 네 맞습니다. 하늘 맑은 건 이제 특집을 해야 돼 방송에서. 맞습니다. 그건 다 과학적인 취임을 한다 분명히 딱 있다고 그때부터 봅니다. 나가지 있어요. 요즘 왜 공포이고 여당 기자 같으시네. 논리적이면 안 되는 논리 그러니까 위원회. 야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잠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또 왔었잖아요. 이게 다 야당과 중국의 미세먼지의 관계가 있어요. 과학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야당 지지자 같지 말이 길으면 말이 길으면 도착 얘기하죠. 빨갱이. 야당이 미세먼지 끌고 오는 거야 지금? 당연하죠. 중국세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점점 얘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보내버리든가 해 진짜. 네. 네. 야당이 하는 행동은 다 이제 북한 지령이 의심된다. 북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런 것들 하면 되고요. 전 뭐 이 정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 분명히 국정이 표류하고 민생이 추락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여당 잘못인데 저희들이 다 야당 잘못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럼요. 예. 그리고 무슨 잘못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참여정부 때 어쨌다. 국내 정부 때 어쨌다. 지난 10년 동안 그랬단 말이죠. 과거 정권 잘못. 아하. 네, 그 과거 정권 잘못 프레임을 우리가 또 잘 써먹어야 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워낙에 구린 게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 잘하는 거 이런 거 공부 그만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에 했던 그 실적 그 비리들 있잖아요. 부패들 달달 외웠다가 우리도 뭐 약점이 드러나면 그때 써먹는 거죠. 다 야당 잘못이다. 인생 표류한다. 이미 네. 또 뭐. 네, 우리 뭐 박사들이니까. 잘 아셨죠? 유정진 한번 뭐. 오늘 또 적어야 되는 거 나오고. 배웠네요. 뭐 기타 뭐 지금 뭐 대구에서는 공장문 다 닫았다. 자유당은 지금 정치 노름만 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빠져서 네. 다들 정치 노름에 빠져 있다. 이런 정치 것들. 공세다. 정치 공세.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할 말이 없으면 정치 공세. 사실 그 정치 공세가 빠기던 게 뭐냐면 정치인이 정치 공세를 하지 그러니까. 육탄 공세를 해. 육탄 공세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프로레슬링 선수. 네. 근데 어쨌든 정치인 야당이 뭐라 그러면 야 이거 정치 공세다. 네, 민생이 국론 어려운데 왜 정치 분열이다. 공세냐. 국론 네. 분열이다. 그러네. 이걸 입에 붙여야 돼 우리. 그래, 우리 자꾸 습관이 돼야 돼.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자꾸 써봐야지 늘어요. 자꾸 하루에 이렇게 우리 이 깜지에다가 좀 이렇게 쓰고 깜지에다가. 5장씩 하루에 네. 쓰고 그래도 좀 녹화 연습을 해야 녹음하기 됩니다. 전에 네. 연습을 하죠. 맞습니다. 이게 다 야당 잘못이다. 야당 때문에. 일단 여당 마인드에 푹 젖어가지고 얼굴을 좀 찡그리세요. 찌푸리세요. 네. 그게 여당 마인드입니다. 아유, 저 야당 놈들 때문에 저 천년만년 야당질이라는 이런 말들을 저 가져주시기 얼굴을 바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네요. 근데 이건 제가 오늘 뭐 농담식으로 구성한 코너긴 한데 네. 우리 SNS에서는 우리 쓰던 표현대로 그대로 쓰되 네. 이제 어른들 만나서 거리에서 네. 이런 표현들을 감칠맛 나게 찰지게 써주시면 우리도 감사하겠다. 경로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얼굴 탁 찌푸리고 하여튼 저 야당 놈들 때문에 경로석에 앉을 수는 없고 경로석 앞에 서서 그렇죠. 좋습니다. 아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 네. 미세먼지 다 야당 때문이다. 말만 경기 놈들. 안 좋은 거 다 야당 때문이다. 저놈 새끼들, 저 무능하고 무능한 부패한 야당 야당 놈들. 놈들 맨날 국론 분열이라 일으키고 정치 공세를 하고. 지금 일본 자위대가 독도 앞에서 해상 훈련을 하는데 저희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 놈들. 좀 빨리 총리인주도 좀 해주지 말이야. 네. 자 그리고 제가 뭐 이 글을 쓰게 된 이 코너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국론 분열 프레임을 그 게시판에 올려놨더니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줘서 의견을 보태주셨고 저는 그걸 좀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철홍, 오세훈, 이성희, 정희진, 김부영, 이냐시오, 김규진, 김지현, 홍성민, 김영렬, 조옥, 오진희, 권나윤, 최성식. 우리 최성식님이 정말 이거 찰지게 많이 댓글 달아주셨고요. 변호사님이시죠? 해리슨 정, 크리스틴 코니, 홍성민님 등등이 댓글로 좋은 의견들 주셨고 저는 싹 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오늘 진짜 아니, 근데- 이번 에피소드는 대화력이시네요, 진짜. 네. 아까 우리 지금 이 얘기 잠깐 하다 보니까 아까 김나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국론 분열 아니면은 무슨 그런 얘기들을 언론들이 우리 그 지난 정부 때 야당을 통해서 향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언론들이 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지 되게 분노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겨레 언론 예. 하면은 뭐 한겨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진짜 좀 심각한 내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한 기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사가 나오는데 제목이 단독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경력. 뭔 소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단 진짜 어쩌라고요. 참. 그러니까 아니 이 기사가 일단 제목 자체를 보면 이제 심각한 것 같죠? 심각한 네. 폭력범. 네. 폭력범이야. 네. 근데 부제를 보면 부제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1994년. 진짜 오래된 얘기네. 25년 전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기사가 요금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요금 낸 게 확인돼 기사가 처벌받아. 기사가 잘못했네. 택시 기사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요금을 이제 냈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 싸우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낸 거가 확인이 돼서 잘못은 택시기사가 했는데 그 실갱이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단독을 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단 그 독자들 눈에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젊을 때 싸움질 하고 다니는 그런 인상이 드는 거죠. 그 기소유예라는 것은 정말 검사가 봤을 때 이건 뭐 실제로 가기까지 뭐하다 해서 그냥 멈추는 거고 94년도 폭력 기소유예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3년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는 모범시민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받으려면은 그 이전 3년 전까지 해서 검경의 수사를 받았거나 범죄 용의서에 올랐으면 안 돼요. 즉 경찰청에서 상을 받을 때도 3년 정도까지만 보는데 그렇죠. 25년 전까지를 근데 털어서.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김동연 후보자가 지금 몇 년생이죠?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그걸 모르겠더라. 한 50대 후반 됐나요? 네,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관심도 안 가진 것 같아요. 나이까지는. 나이까지는 제가 임의로 정확하게 그 대화 진도를 위해서 53살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왜 밝혀졌냐면 그때 이제 청와대 이 양반이 그때 경제기획원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신원조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확인이 된 거지. 그게 되게 오래된 얘기죠. 그 김영삼 정부 25년 김영삼 네. 정부 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기사 서술이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 왜냐면은 택시 기사에게 김 후보자 역시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대. 이게 이 표현이 굉장히 왜 폭력적이냐면은 보통 이제 그 폭행죄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들 시비 붙어가지고 서로 몸싸움만 해도 그렇죠. 쌍방 폭행이야. 그렇죠. 예. 그냥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가요. 왜냐면 경찰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누가 더 많이 때리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대충 그냥 양쪽 다 그냥 동시에 막 고소하고 그러면 그냥 쌍방 폭행으로 가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가 어쨌든 처벌받았고 김동연 후보자는 기소유예가 됐어. 그러니까 몸싸움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면 폭행죄가 되지. 근데 이거를 폭력을 휘둘러 이렇게 돼버리면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경우는 정말 잘못된 게 그런 경우에는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격화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는 가격을 했다는 그렇죠.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거는 가격행위가 이루어지면 누구도 기소유예가 지금 나올 알 수 수가 없어. 없어. 그렇죠. 왜냐면 사실 당사자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2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냐고 솔직히.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겨레는 어떤 팩트를 확인했길래 폭력을 휘둘러라는 표현을 썼을까? 타임머신 타고 봤나 보지. 미친 거야. 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소유예라는 건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져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직자 뭐 청와대 같은 데니까 신원조회를 그렇게 빡세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 한겨레가 이걸 알게 된 것도 김동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기사 말미에 또 어떻게 해놨냐면은 김 후보자가 그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범죄 경력 조회 후 회보서에는 범죄 경력이 없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죠. 이건 당연하지. 이건 신원조회, 청와대에서 하는 그 빡빡한 신원조회와 일반 이런 범죄 경력 조회에서 다른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없는 거야. 기소유예하고 5년 지나고 기록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나도 나는 선고유예 받은 사람이에요. 네. 기소유예보다 더 위야. 나는 재판까지 받았으니까. 근데 나도 그 선고유예 받은 게 그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선고 받은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굳이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일반적으로 한 5년 지나면 삭제되는 걸 모르는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그거를 뭐 지운 것 엄폐한 같은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기소유예가 뭔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이 불성실한 취재와 처음부터 약간 그 악의가 있어요. 아기가 있네. 뭔가 이제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서술해 나간 거 그거 아니냐. 뭐 무슨 저기 인사 후보자들 뭐 낙마 뭐 실적 같은 목표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 떨어뜨리면 뭐 언론사마다 뭐 야 얼마 우리가 있나? 증명은 날려야 되지 않냐? 그런 그런 게 거야? 있다고 봐야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야당 측들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반박을 해서 해명이 되면 기사 쓸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뭐 마치 또 막 은폐한 것처럼 또 해놨어요. 뭐냐면은 내부 징계도 그러니까 경제기획원 그랬죠. 내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 진짜. 이게 징계할 사안이 아니니까 징계 안 한 거지. 기소유예를 네. 받았는데 어? 뭔 네. 징계를. 거기에다가 뒤에 또 뭐라고 덧붙인 줄 알아?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도 김 후보자의 폭력행위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홍재영. 아. 그 우리 경선 민주당 경선할 때 그 경선 관리위원장 하셨던 분. 그분이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었어. 그러면 가서 물어보든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서 그 기획원장을 94년 경제기획원 장관 당시 배신 때린 거잖아. 그럼 국내당에서 한 20명 배신 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아 거의. 정말 뻔뻔한 것들. 호남 총리 그렇게 근데 호남을 대로 얘기하더니 호남을 대로 지들이 다야 아주 그냥. 반대표 20표니까 이제 바른정당 1명에다가 국민의당 19표. 그렇죠. 네. 여러 19표 표가 나온 네, 거라고 19표. 봐야죠. 그럼 적극적으로 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여러 명의 배신자가 있는 것으로 20표가 보입니다. 맞겠다. 저기 자유한국당 한 표 들어왔잖아. 아 네, 그렇죠. 아, 김연아 의원. 그렇죠. 아, 근데 김연아 아니 의원. 반대표가 20표였거든요. 반대표 전체가 반대표 수아, 전체가 전체가 찬성표는 160 몇 표였고 반대표가 20표였으니까. 어쨌든 김연아 의원은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뭐 고맙죠. 뭐 그거, 고맙긴 한데 예, 사실 예. 김연아 의원이 예전에 새누리당 대변인 했을 때 했던 말들을 보면은 뭐 기사라든가 댓글 보면은 민주당으로 넘어오세요 여기서 공천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깨름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예, 예전에 문재인 그 전 대표 시절에 히말라야 갔을 때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비판하니까 왜 히말라야 가서 왜 정말 마음 편한 소리 한다. 아, 예, 거기서 그게 지금 그거구나. 참선하고 돌아와라. 참선하고요? 애국심만 갖고 와라.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네. 뭐 광복절 축사 논란 관련해서는 역사 왜곡 저희가 의심스럽다. 그 대북 결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에는 모르세 정치 공세에만 올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애처롭다.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 김연아 의원이 그 바른정당에서 여러 표 찬성을 했다잖아요. 네. 그거를 김연아 의원이 찬성표 던졌다는 거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실 바른정당으로 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자기가 비례대표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딱 그냥 바른정당의 뭐 김무석이나 유승민 보는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보면 되지 네. 그거 표 한 번 던졌다고 갑자기 민주당 취급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근데 오버한 것 그분이 같고요. 참여정부 때 우리 부동산 정책을 좀 엄청나게 씹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뼈 갈릴 정도로 씹었어요. 그분이 왜냐면 그 건설 자본이 돈을 대는 건설산업연구원을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에서 활동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해온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 같은 주장에는 꾸준히 반대해 오면서 업계를 위한 법안들을 많이 일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건설산업연구원을 우리 그 업계에서 언론에서는 건산연으로 줄여서 부르는데 나도 이제 부동산 담당 데스크도 해봤는데 여기가 언론 많이 플레이를 해봤죠.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해서 기자들이 뭐 코멘트를 워낙 잘해주니까 항상 부동산 관련 기사는 건산연이 항상 들어가.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그 거기는 진짜 업계 이익 대변하는 연구원. 그러니까 김연아 씨가 그때 박사가 이제 보통 부동산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좀 뭐 좀 퀴퀴한 식으로 코멘트하는데 굉장히 상큼한 목소리로 말투를 하니까 떴는데 얘기하는 건 하여튼 무조건 재벌 편이니까 저 부동산 부동산 편이에요. 재수없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러면 죄송해요. 보수 쪽이 뭐 이런 건 좀.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업계 포스트에서 좀 이렇게 뭐 본인이 취재로 더군다나 그분들의 페이스북 댓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정신에 구멍 나죠. 미디어 네. 팬, 뭐 참고로 미디어 워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블로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고생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뭐 검색하다가 미디어 팬 미디어 치 나오면 아 뜨거워 도망가는데 제 지금은 취향이에요. 그냥 더 퍼졌다는 얘기잖아. 여태라서 그래. 뭐 하여튼 변희재 씨 주장에 따르면은 네. 이 권영애가 홍준표를 느닷없이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된다. 결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들. 이 끔찍한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새누리당 소식은 이번 주에는 이 정도만 하고 네, 다음에 네. 계속 취재해서 후속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속보도 원합니다. 와, 다시 한 박수. 와, 아니 진짜 다 우석 소식이 진짜 저 이거 정기 코드로 만들죠. 정기 코드. 새누리당의 오늘은 무엇인가 그런 거. 제가 보기엔 정말 신세가 신세계. 제가 보기엔 다음 후속보도에서는 몇 명 죽지 않을까. 뭐 교통사고, 뭐 라면 주식사, 이런 것들을 기대됩니다. 무서운 얘기. 네. 새누리당 얘기 좀 해봤고, 네. 또, 이제, 우리 또, 자박 새 중에서 또, 희한한 애들이 많잖아요. 자유당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자유당이 마이너해 보여. 새누리당보다. 그럼요. 네. 그냥 샤이한 애들이에요. 자유당이 그래도 이제 야당 생활에 적응하려고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했어요. 네. 시위한 장면들 다들 보셨겠지만, 봤죠. 짧은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쏟아져나면서 뱉은 멘트가 아우 야당 연습하시는구나. 네. 근데 또 우상호가 딱 지나가면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 특유의 느와르 썩소를 딱 날리면서 지나갔고요. 손혜원은 여기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이제 손혜원 의원 진짜 창피해요 진짜. 남들은 심각한데 페이스북에 올릴 동영상으로. 영상을 촬영하니까 가만히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이런 반응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다 찍어 놓으셨어요. 우리 손혜원 의원님은 정말 뭐랄까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신 거고 약간 그 친척 관계로 말씀드리면 나랑 친하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고모인데 안 친하게 지내면 적이길 다행이다. 적이길 다행이다. 우리 편이구나. 저기면 큰일 난다. 네. 그런데 진짜 이게 소도 언덕이세 비빈다고 정의당이 우르르 나오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하라고. 정의당은 야당 아닙니까? 정의당이 맞아요. 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당명 바꿔 막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또 썩소를 미치면서 정의당 의원들 지나가 주시고요. 네. 바른정당이 우르르 지나가고 그렇죠. 그러는데 유승민 의원은 웃지도 않고 지나가요. 웃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쓱 쳐다도 안 지나가. 보고, 맞아요. 진짜 냉정하더라고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107석이 8% 지지율이니까 두 당 0.0747%. 아니 근데 여기서 747이 만들어졌네. 유승민이 꿀릴 게 없어. 우리도 8%고 쟤네도 8%대고. 원래 유승민은 20명인데 8%니까 그러니까. 훨씬 잘하는 거죠. 네, 이따 여론조사 뭐 네. 브리핑하겠지만 네. 그 하여튼 그날 이 시위의 결과로 이낙연 총리 민주당이 무사히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 시위한 거 진짜 많이 봤잖아요. 봤죠. 밥도 정의당도 많이 거기 했고요. 네. 단식 투쟁도 하고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지금 D 며칠 이거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리고 해봐서 그래요. 바닥에 좀 네. 깔고
마대자루 같은 거 좀 깔고 좀 네, 쓰러지고 막 아직 그런. 배가 덜 고파. 그게 아니라 아직 잘 모르겠죠. 야당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배워야 돼.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 로텐더홀 야당 시위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점거 시위하거나 이랬던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서 좀 좀 참고하시면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네. 그다음에 연말 같은 경우는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야당과 그 여당들이 이제 거기서 몸싸움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여당 인사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루 5만 원만 주시면은 네, 5만 원만 주시면. 네, 저는 뭐 네. 여당 쪽으로 출동할게요. 그럼 몸 쓰는 쪽으로. 예, 몸 쓰는 쪽으로. 아, 네. 괜찮네요. 제가 하여튼 이 기사를 보면서 어쨌든 간에 보도는 많이 나왔어요. 로텐더홀에서 시위했다. 네. 근데 저는 또 특히 궁금함이 있어서 얘들이 시위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사를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뭐 몇 분 동안 했다, 몇 시간 정도 했다, 뭐 하루 1박 2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한 기사에 나옵니다. 1시 40분에 시작해서 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아, 사진 찍으러 모였구나. 네, 사진 아, 찍고, 그렇지. 예. 결혼식 그럼 하객처럼. 실제로는 아. 10분도 안 한 거예요. 모여서 피켓 나눠주고 뭐 외치고 사진 다 찍었으면 한 그만하자. 5분에서 이렇게. 4분 했겠네. 그 10분 동안에 우리 여야당 의원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림을 만들어준 거죠. 손혜원 촬영하시고. 네, 재밌었네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그 사진 가지고 왜 합성해갖고 글자 네네. 바꿔놓은 거,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잉여하고 싶구나. 예. 네. 네, 참. 뭐 자유당 뭐 더 없어요? 재밌는 거? 아니, 재밌는 거 없었습니다. 얘들이 저기 인사청문회 반대하느라고 그렇게 좋은 뉴스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네. 아, 참. 그리고 그 자유당 말고도 국민의당도 요즘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을 좀 하는데. 네, 국민의당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론도 계속 바꾸고 사드 당론도 바꾸고 그 인사청문회도 협조한다고 해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지랄들을 해대고 있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말로만. 어느 순간 보면 또 아니고. 아니고 지도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인준투표 궁금한 게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네. 바른정당에서 주호영 네. 원내대표가 대표가, 네. 대표가 자기네 한 명 빼고 다 찬성했다고 근데 그랬잖아. 20명이죠. 그럼 네. 19명이 찬성표 찍으면 국민의당 누가 배신자는 누구냐 국민의당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 새누리당이 당 대표가 정광택, 권영의 공동 대표 체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영애가 누군지 아시죠? 그 옛날 그 안기부장? 할복했던 안기부장 출신? 맞습니다. 네. 권영애 같은 경우는 설마 사실, 했더니 진짜 네. 그 권영이야? 이 사람이 정당의 기웃거리를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 시도를 네. 했어요. 안기부장 시절에 북한에 총을 써달라는 그래. 총풍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중간에 할복을 시도했는데 뭘로 했냐면 이제 문구용 칼 있죠. 커터칼. 커터칼로 했어요. 아이고야. 신용만 하셨죠. 예, 신용만 한 거죠. 그때도 막 얘기가 되게 분분했다요. 지가 진짜다 아니다 얘기가 많았는데 배꼽 아래를 살짝 그은 거예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야, 굉장히 칼이 깊게 들어갔으니까 진짜 자해 시도다라고 했지만 칼로 배를 긁고 나서 변기를 깨트렸대요. 검찰 그 수사실에 있는. 변기를 깨트리면서 난동을 피운 걸로 봐서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샜는데 하여튼 아니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 자유 전문가네요. 자유 뭐 이 전문가. 사람은 저기 프랑스 무기 로비하다가 막 걸리기도 하고 이번 탄기국 집회 때도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단식을 한다고 이렇게 한 며칠 하더니 갑자기 혈당 떨어진다고 구급차를 불러서 입원을 하는 등. 예. 또 단식을 왜 해? 그 혈당 떨어지면 초콜릿을 먹으면 되는데 무슨 구급차에 실려가 그 자리에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이 권영애가 뭔 짓을 했냐면은 갑자기 대선 며칠 앞두고 당대표라는 사람이요. 누구를 지지선언했냐면 홍준표 지지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가 당이 한 번 쪼개지고 지금 또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우여곡절이 많은 당이네.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당입니다. 근데 그 정치 신세계잖아요, 이거. 네. 근데 정치 덕후의 신세계네. 그걸 다 깨고 있어. 아니 하도 저도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코미디네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윤 소장님이 이 내용들이 기자들이 몰라요. 기자들이 아마 새누리당 출입 기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 그러니까 대표님은 전원으로 나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를 취합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가 예, 지금 먼저 말씀하세요. 윤 소장님이 이거를 다 어떻게 하셨냐면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 저기 변희재 씨라든가 정미용 씨 페이스북, 트위터 다 돌아다니면서 밑에 있는 댓글을 다 읽고 나서 지금 사건을 추론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거는 윤 소장님의 이 리포트가 처음입니다. 박수 쳐드려요. 와.
이 뉴스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어. 새누리. 우리 은가피님이 가만 보면 정치를 그 좋아하시는 코드가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보다는 그건 관심 없고 엽기 코드. 네 즐거운 코드, 재미있는 코드 저희도 이런 거. 변태입니다. 네. 약간 변태 변태. 제가 지금 새누리당 홈페이지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새누리당 대변인이 사무처 직원 임명 사실 발표. 새누리당에 대한 특정 세력의 해당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만 짤막하게만 적혀 있지. 네. 이런 내용이 없어? 수면 밑에 내용 없고 이건 다 및 탈당 권유 사태 진실입니다. 제목은. 아. 네, 이런 기사 떴는데 보니까 기자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조원진 당원권 정지 13개월 먹었어요. 13개월이요? 13개월. 그 대변인이 아. 대변인인데 대변이 탈당 권유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희재와 정미용 네. 여기 당원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여기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미스테리에 빠졌어요. 이 기사를 보고서 이상하다. 그래도 원내 유일한 유일한 원내인데 그렇죠. 네. 이런 취급을 당하면 들어서 탈당을 하겠는데 나 같으면 이런 당에 미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징계 불복 소송을 검토한다고 소송을 합니다. 네.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싸 이때 나오고 그냥 저 같으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텐데 이 당에 굉장히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그게 조원진이 그 대선 자금 1억 낸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붙어있으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웃긴 게요. 1억을 빌려줬거든 당에다가.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제명의 명분이 없대요. 이게 지금 현재 핫한 이슈예요. 네, 정원진 의원 다음에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가? 한번 모셔봐야겠어요, 진짜. 징계 사유가 딱히 없고 당원 당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원 당규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 당에. 있나 봐요. 네, 있나 봐요.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은 박사모 파가 있고요. 네. 조원진 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 와중에 치열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사모 하면은 뭐 그 구속된 정광용 그쪽 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 굉장히 마이너한 정치 이슈를 잘 빼고 계시는데. 탄기국 그 개파겠죠. 예. 네네. 그 탄기국 개파면은 정미용이나 변희재 같은 사람도 그쪽 파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또 근데 아니니까요? 일단 또 조원진 파로 보여요. 이게 진짜 아. 되게 알기 어려운데 이 콩가루 사연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모 파의 주장을 따르면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네. 대표로 추대하기로 다 미락을 맺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광용 박사모 출신이죠. 정광용 사모총장인 정광용이 조원진을 깜짝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빠그러졌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주류들은 조원진을 싫어하는데 명망가라고 데려와서 지 맘대로 막 흔들어 버린 거죠. 정광용이요? 네. 그러면은 정광용이 조원진이랑 친한 거네요. 일단 그렇게 보여요. 얼마 전에 보니까 면회도 갔던데. 그래요? 네네. 어떻게 그런 거까지 아시나 진짜. 저런 정치력과 진짜 친해서 없다. 예. 나 처음 들어봐. 조원진도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거라고 합니다.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방명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립 서비스를 하고 온 건데 자기 나름에는 네, 그것 조원진이? 때문에 아주 이념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이 안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예. 빨갱이 맞네요. 네. 맞죠. 예. 또 재밌는